이번 주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과 함께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낭독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박사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오늘은 어떤 부분 읽어볼까요? 지금 그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또 기후 변화를 또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빨리 대응하는 거를 또 막게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왜 기후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파란 하늘 빨간 지구 5장 가운데 누가 과학을 부정하는가 몇 부분을 조천호 박사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누가 과학을 부정하는가? 근대 과학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데카르트의 회의론으로 진리를 찾으려 했다. 회의론은 기존에 확고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태도다. 즉, 거짓된 믿음만 회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회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회의론자다. 담배 회사 로비스트의 의심이 우리의 상품이다라는 유명한 메모처럼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은 회의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계는 불행히도 회의론자라는 용어를 강탈당했다. 즉, 회의론은 기후변화 논쟁에서 원래 의미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입증되어 널리 인정받은 과학적 원칙들을 밀쳐내고 싶을 때 쓰는 말로 전락한 것이다. 과학적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거의 우월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과학은 완벽한 근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형태로 우월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들 사이의 균형, 여러 가지 갈래의 증거들이 보여주는 일관성을 기초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견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으나 증거에 기초한 우월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내세울 수 없다. 정상적인 회의론은 증거를 고려한 다음 결론에 도달한다. 반면 부정론은 결론을 부인한 후 신념과 상반되는 모든 증거를 무시한다. 즉, 기후변화 부정론자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증거만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증거의 타당성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다. 이 때문에 부정론은 과학의 외양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과학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부정론은 반증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하는 학계에서 주장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홍보되려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가 학계에서 주류이기 때문에 회의론을 학계에서 발표하는 게 어려운가? 그게 아니다. 과학 세계에서는 지배적인 학설을 따라야만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는 게 아니다. 통솔을 뒤집는 새롭고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여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갈릴레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지구가 더워지지 않았다거나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 과학자는 스타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혔으니 얼마나 눈에 띄는 과학자인가. 이처럼 부정론이 주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넘치는데도 빈약한 근거로 인해 학계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시대에 따라 변천 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후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단계다. 그러다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쌓이자 기후변화는 있지만 그게 인류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 현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태양이 더 밝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소빙하기 이후 태양은 지구온난화의 5% 정도를 기여했을 뿐이다. 한편 화산 폭발로 분출한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배출하는 양의 1% 미만이므로 현재 지구온난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화산 에어로졸 분출이 햇빛을 단기적으로 가려 대기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또한 기후변화 부정론자는 전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 과거에는 기온이 상승하거나 하강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만 년 주기로 빙기, 간빙기의 순환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 활동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기온을 상승시킨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는 과거에 기온이 상승한 후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으므로 오늘날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인간 활동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도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온난화가 발생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적응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적응으로 발생하는 미래 비용이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적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대응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출 뿐 지금 무대응이 초래하는 비용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이다. 무대응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사막화, 극한 날씨, 생물 멸종, 대규모 기후 난민 등을 포함한 비용은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금부터 완만하게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파국적인 위험에 도달해 엄청난 비용을 치를지 것인지가 유일한 선택지이다. 그리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치러야 할 비용도 급격히 증가한다. 이처럼 부정론은 과학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혼란을 일으킨다. 이는 언어의 기초를 허물고 구조를 흔들어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 부정론은 우리 지구 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기술 문명을 떠받치는 과학 체계를 교란한다. 또한 우리 민주국가가 과학의 결과를 공공정책에 반영할 때 사실에 둔 합의를 방해한다. 과학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진 않다. 그렇다고 과학이 현실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의 위치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고 독감약을 먹어도 바로 독감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위치 정보와 독감약을 신뢰한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절대적으로 확실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도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반증에서 살아남은 역동적인 진실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